예,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야, 내일부터가 이제 여론조사가 안 나와요. 나 근데 네. 이 방송국 오는데 이 경찰 버스가 이거 주머니에 맞아요. 와, 오늘 상암에 경찰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양쪽 길에 그냥 쫙 있는데 네. 그래서 야 여기서 무슨 시위가 있나 그랬더니 왜 그런지 아세요? 왜예요? 그만 몰랐죠. 네. 나도 몰랐어요. 나 밑에 커피 살 때 물어봤어. 그래서 아, 경찰분께요? 아니 커피집 아, 계신 분한테 커피집에. 물어봤어요. 네. 오늘 여기 뭐 있어요? 그랬더니 뭐 있냐면 오늘 8시부터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 TV 토론이 MBC에서 하거든요. 아, 바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니 이번에 유난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뭐 TV 토론 사회 보고 이럴 때는 경찰 많이 오죠. 근데 이 정도로 많이 오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거 어디서부터냐면은 거의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 공항철도 있잖아요. 예. 거의 거기서부터 거의 있어요. 진짜요? 왜 이렇게 많이 아니, 왔는지 저는 난 아까 모르겠어요. 1시 반? 이때 차를 잠깐 이렇게 대러 오는데 벌써 그때부터 경찰분들이 가득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했었어요. 근데 뭐 과연 오늘 여러분 엄청난 토론이 이 진행이 되는 모양인데 기대를 갖고 한번 봐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그 뭐 하여간 오래간만에 이렇게 경찰이 많이 저걸 왔어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아니 경찰분들이야 제일 고생이 많으시죠. 네. 그거는 진짜 항상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경찰 그러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무서운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세대 차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요새 경찰분들은 진짜 일반 시민들한테도 막 좀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고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우리가 잘 알죠. 뭐 사실 김영민 아나운서 특히 이제 경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고. 왜 궁금하시죠? 동생이 경찰이에요. 네. 왜 이렇게 당황을 하세요? 예상치 못했던. 경찰이 왜 부끄러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얼른 넘어가시죠. 싫어요. 계속해야지. 근데 하여간 오늘 토론 글쎄 뭐 이게 옛날에는요 토론이요. 사실 미국에서 1960년 이후에 연구가 계속됐는데 확증 편향은 강화하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더 강하게 지지될 수는 있는데 뭐 내가 A라는 후보 지지했다가 B라는 후보로 바꾸기 이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난다. 만일 아주 극적인 상황이 돼서 한다 그래도 최대 3%,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근데 요새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TV 토론 끝나고 나서 각 언론이 쫙 이거 봤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이거 보다가 궁금하네. 그 유튜브로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시청률도 거의 무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어쨌든 알 권리를 위해서 그도 한번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 박재 PD가 우리 유튜브에서도 생중계가 된다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도요. 오늘 그 TV 토론 생중계가 됩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관사가 있고 오늘 토론은 뭐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있군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게 잠꼬대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절로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알 권리 차원에서도 한번 마지막 토론이니만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 세 사람이 소환 조사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이 세 사람을 지금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을 한 가운데 어제 3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고요. 각각
각각 9시간 이상 고강도의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수단 측에서는 이 세 사람이 그동안 해온 진술과 영상 분석 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을 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 그리고 피의자들의 진술을 대조를 하면서 12.3 비상계엄 전후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이나 쪽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궁금하더라고. 이 영상 자료라는 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CCTV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뭐 밖에 CCTV를 확보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평소에 얘기했던 거하고 좀 많이 좀 다르더라 이거예요. 많이 다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게 뭐냐면 출국 금지까지 내려진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 금지했다는 것을 오늘 밝혔는데요. 오늘 출금 조치가 된 건 아니고 이번 달 중순쯤에 출국 금지 조치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미 지난해 12월에 출국 금지가 돼 있는 만큼 어제 소환 조사를 받은 세 사람이 모두 출국 금지 조치가 됐고요. 이렇게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앞으로 수사가 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어쨌든 공직자라면 국민 앞에서 솔직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과연 그런 얘기가 들어맞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겠죠.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럼 좀 잘못 뽑은 거죠 공직자를. 그리고 야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오늘 수업 제 한 거 중 미디어와 정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SNS 인터넷상의 가짜 뉴스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 사례를 얘기했는데 자 청취자 여러분 혹시 뭐 밭글 있잖아요. 밭 해가지고 된 거. 이것 중에 제가 볼 때는 90% 아주 정말 아주 최소한 잡아서 90% 이상은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깜깜이잖아요. 네. 이 깜깜이가 되는 순간부터 뭐 그냥 밭 해가지고 뭐 비밀 여론조사 뭐 긴급 여론조사 해가지고 양쪽에서 막 흘리고 지지자들이 흘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정말 지금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가짜 뉴스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가짜 뉴스의 내용을 보면 뭐 일부는 뭐 상관없지만 일부는 또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가짜 뉴스들이 몇 개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 같은 SNS 채팅방에서 그리고 뭐 커뮤니티에서도 선거 관련한 잘못된 정보들이 다수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첫 번째 가짜 뉴스는 투표지를 아주 여러 번 접어서 넣어야 기계가 아닌 손으로 개표한다라는 가짜 뉴스인데요. 선관위 측에서는 기계는 보조도구고 원래 개표는 수개표로 하기 때문에 몇 번을 접든 간에 수개표로 하는 건 동일하다라고 해명을 한 상태이니 이건 가짜 뉴스고요. 두 번째 가짜 뉴스는 개인 도장으로 기표를 해야 된다. 야, 그게 기발하더라고. 이거는 정말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이제 깜짝 놀라서 정해진 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되니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가짜 뉴스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투표 관리관에게 자신이 투표한 투표 용지를 보여주고 기록하도록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선관위는 투표지를 보여주는 순간에 비밀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이것조차 무효표가 되니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무효표까지도 문제 될 뿐만이 아니라 이게 걸면 걸릴 거려? 맞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와 의식으로 투표장까지 왔으면 소중한 한 표를 바르게 행사해야 하는데 잘못된 정보로 개인 도장을 찍는다거나 공개해버리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라고 바르게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진짜 기가 막혔던 게 개인 도장으로 찍는 거. 난 이거 왜 이게 안 되는지 이게 말이 안 돼.
되지 아세요? 왜요? 우리가 선거는 직접, 비밀, 보통, 평등 4가지 원칙에 의해서 되잖아요. 근데 자기 도장을 만일 거기에다 딱 찍었다. 네. 그럼 이거는 비밀 투표가 아니에요. 공개 투표지. 그렇죠. 나 이 사람 찍었어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어떻게 이런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지. 근데 이거 법에 걸릴 거려? 근데 이런 행위를 막상 다 처벌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요. 예. 만약에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행위라면 그건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거 자체는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행위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결인데요. 만약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는 행위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 목적이다. 그렇게 되면 투표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라는 것에 적용이 되지만 뭐 좀 아슬아슬한 케이스들도 몇 개 있을 텐데 어쨌든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선관위도 지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려는 거라면 심각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런 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정보를 바로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학을 지금 43년 정도째 하고 있는데 이 부정선거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부정선거 이거 믿으시면 안 되고 이게 부정선거 아니 그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그 사전투표 많이 하셨더만. 예? 아니 본인들은 사전투표하고 이게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전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전 200%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이런데 그렇게 휘둘리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시내버스 파업해요? 네? 아직 파업은 아닌데요.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첫 차부터 파업입니다. 예. 그렇구나. 네,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노사 측이 오늘 오후 3시부터 비공개 교섭을 시작을 했고요. 아마 끝났다는 소식은 제가 접하지 못하고 들어와서 아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비공개 실무 협상이 이어져 왔지만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오늘 교섭은 노조 측에서 공문을 통해 전달한 단체 교섭 재개 요청을 조합이 수용을 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협상 과정에서 워낙에 상호 불신이 깊어졌고 이번에는 굉장히 첨예하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공부를 했었던 게 뭐냐면 보니까 아까 뭐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법원이 정기 상여금 같은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라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이렇게 되면 수당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금이 반영으로 되면 한 15%가 올라가고 여기에서 노조 측이 요구하는 8.2% 임금 인상까지도 반영이 되면 거의 20% 가까운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를 서울시가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버스 회사가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되니까 버스 회사 측에서는 지금 총액 인건비가 크게 오르지 않는 선에서 임금 체계 개편안을 새롭게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버스 노조는 이 통상임금은 관련된 수십 건의 소송 결과를 보고 내년에 추후에 하고 이번에는 8.2% 인상분만 올리는 것을 얘기하자. 이렇게 지금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을버스는 아마 아닌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인데 이게 우리 세금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명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걱정인 게 이게 불편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내일 첫 차부터 총파업이 만약에 시작되면 출근길 또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버스가 동시 파업할 가능성이 있어서 각 지자체들이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지하철을 하루에 총 173번 증회 운행을 하고요. 출퇴근 주요 혼잡 시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하고 지하철 막차도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이제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공무원을 다 파견을 해서 노조가 위법한 방법으로 조업을 방해한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새벽에요. 첫 차가 3시 20분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노원구에서 출발해가지고 강남 쪽으로 가는 버스인데 그 버스가 미어 터져요. 새벽 3시 반경에. 그분들이 전부 뭐냐면 이 강남 빌딩에 이 청소하러 하시고, 가시는 예. 분들이에요. 청소 노동자분들인데 이게 만약 파업을 한다면 아무리 지하철을 뭐 늘린다 하더라도 그렇죠. 3시 반에 첫 차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야, 이분들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그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